알짜임을 줬고 F는 MA 뭐 기본적으로 써야겠죠. 이게 좀 약간 그 엄밀하게 좀 안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직선 운동했다고 치자. 되게 문제가 조금 덜 엄밀하네. 좀 아쉽네. 자,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그래서 1m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0은 2 곱하기 5니까 5m/s 제곱이겠지? 기억 틀렸고 0에서 1m까지 뭐 양수였다라고 친다면 그치? 양수였다 치니까 가속도가 양일 거니까 속력이 운동량이랑 같아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의 양 어떻게 구해요? 밑부분 넓이 구하시면 돼요. 이럴 때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이렇게 평균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 하는 것처럼 평균으로 구해도 되니까 15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30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15N, 이 단위 얘기를 안 했구나. 곱하기 1m 하면 15줄이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가 단위가 줄이 된다는 거. 근데 이 얘기 안 했구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빡세 보이는 거 해보자. 5번 한번 해볼까? 5번. 여러분 너무 쉬운 거보다는 더 연습될 만한 거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을 테니까 이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크게 같고 방향 반대다. 마이너스 2p의 변화량 이 되겠죠. 여기가 h였다고 한다면 이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크기로 나타내면 p에서 q까지 크기로 나타내면 얼마나 나타낼까? mgh가 되겠지. 근데 q에서 r까지는 3분의 mgh일 거니까 높이 차이는 3분의 h일 거예요. 4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용한 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크게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걸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해볼까? 별이 3개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기억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죠? 가만히 놓았으니까 속력 0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속력을 V라고 그냥 해보죠. 같은 높이니까 속력이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구간 A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V이고 얘는 그냥 V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구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 속력으로. 그래서 거리가 2D, 3D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2D를 2분의 V로 나눈 것과 3D를 V로 나눈 것은 4대 3이겠네요. 답은 이렇게. 괜찮아요? 거속시를 이용한 거야. 오케이? 이동거리를 평소에 나눈 겁니다. 좋다. 8번 해볼까?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면서
속력의 최대값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데에 있겠죠. 어디가 최대예요? 평형점 여기가 최대야. 평형점. 왜냐면 가에서 여기서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 있다라고 했으니까 R자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I 플러스 KL 빼기 MG가 0이 되는 거인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운동 속력의 최대값 어떻게 될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상황부터 나에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했는지 나랑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이 어디서 운동 에너지 최대라고? 여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아래 그러니까 그 나가 아니라 이 맨 아래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우리 기준점은 어디라고 할까? 여기를 기준점이라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냥 해볼게. 마이너스 mg2l이 포텐셜 에너지야, 맞지? 중력 포텐셜. 그다음 탄성 포텐셜 얼마야? 2분의 1 k 2l의 제곱. 맞죠? 운동 에너지 얼마야? 여기는 뭐야? 가만히 넣었을 때 0이지. 가만히 넣었다 했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0이죠. 그 다음에 저기 평형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마이너스 mg l이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k l 제곱.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k예요. 그렇죠? 그럼 2k 값이 나오는 거야. 2k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mgl 더하기 2분의 1 k 3l 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그치. 여기 써있죠. kl이 mg랑 같습니다. kl은 mg랑 똑같기 때문에 뭐로 나타내냐? m과 k로 나와있지. 그래서 mg를 kl로 바꿔버려. 여기 mg 나와있죠? 이게 뭐야? 마이너스 klL이야. 더하기 2분의 3 kl 제곱이지. 그치? 이게 얼마야? 2분의 1 kl 제곱인데 운동 에너지는 뭘까?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죠? 정리하면 mv 제곱은 얼마예요? kl 제곱. v 제곱은 m분의 kl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m분의 kl이 되겠다. 어렵지? 다시 갈게. 나 방금 뭐 했어? 자, 제가 방금 뭐 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쓴 거야. 왼쪽 식 이해돼요? 자, 이 식은 뭐 쓴 거야, 요 식은?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쓴 거야. 역학적 에너지 같다. 역학적 에너지 같다.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 여기서는 정지 출발이니까 가만히 놓았으니까 운동 에너지 여기고 제일 빠른 거 운동 에너지 최대가 평형점이라는 거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 2k라고 한다면 이거 이항하면 mg는 마이너스 mgl 더하기 2분의 1 k 3l 제곱이 되는데 근데 우리 아까 알아둔 거 kl이랑 mg가 같다. 뭐로? 평형점에서 KL, mg 대신에 KL을 넣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선 G가 안 보이고 K가 보이니까. 그래서 K와 L에 대해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KL로 바꿔 넣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 KL 제곱이 되고 그게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V 제곱이 M분의 K L 제곱.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준점을 정지했을 때 저 선으로 잡아도 똑같지. 그때는 약간 값 바꿔볼게. 자, 기준점 어디로 바꿨다고? 자, 기준점 이제 여기다. 높이가 이제 얼마야? 처음에 여기가 높이가 0이야. 이 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 마이너스 1로 바뀐다. 그쵸? 그다음 여기 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얘가 0으로 바뀌지. 그럼 이항하면 얼마야? 이 k는 마이너스 mgl 더 2분의 1 k 3l 제곱으로 똑같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똑같아요. 이해돼? 뭔 말인지? 자, 여기 높이 차이.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2L이고 마이너스 L이야. 높이 차이 얼마야? L 차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L이고 0이야. 높이 차이 얼마야? L. 자, 여기가 0이야. 얘는 0이고 플러스 L이지. 높이 차이 얼마야? L. 이게 안 바뀐다고. 높이 차이를 기준점을 어디로 잡든 똑같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아 좋아.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웠어. 그래서 답은 2번. 요거를 내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긴 하거든. 혹시 필요하다면 다시 보내줄 수는 있어. 렌더링 좀 해야 돼서 아마 이제 뭐 오늘 밤이든 내일, 오늘 밤이든 내일은 내가 오늘만큼 바빠서 월요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보내줄게요. 톡방에 올릴 거야. 그거 볼 건 보고 안 볼 거면 안 봐도 돼. 어쨌든 간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스스로 숙제를 한번 해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거 문제 어렵지? 연습해야 함을 느끼죠?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탄성이 어려워.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줄어듭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알짜임은 마찰력 마이너스 F라고 볼 수 있겠지. 왼쪽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F가 L만큼 작용하면 얼마가 돼요? 나중 운동 에너지 0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지. 그렇죠? 그러나 2분의 L만큼 작용하면 마이너스 F 곱하기 2분의 L은 나중 P에서 속력 VP라 할게요. 2분의 1 m VP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그쵸? 그럼 이게 얼마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p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이항하면 2분의 1 mvp 제곱은 4분의 1 mv 제곱이에요. 나왔지? 그래서 vp 제곱은 2분의 1 v 제곱. 그래서 루트 2분의 1 v가 돼야 됩니다. 괜찮아? 네. 간단하죠? 좋아. 이거는 탄성력보다 훨씬 간단하고 탄성이 좀 빡세. 오른쪽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죠. mgh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mgh일 거예요.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v 제곱은 2gh고 v는 루트 2gh. 기억은 맞아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mgh잖아. 근데 그게 용수철을 EH만큼 압축시켰다가 무슨 말이야? 근데 그게 힘이 변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힘은 약했을 거고 힘이 커졌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마지막 힘이 K 곱하기 EH가 되는 거지. 그치? 처음 힘은 0이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곱하기 4H 제곱이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가 전환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그러면 EH만큼 압축됐을 때 속력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속력이 0이 아니면 어떨까? 더 간 거지. 그치?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직 안 멈췄으면 더 밀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못 미는 거는 내가 이렇게 멈추면 더 못 밀지.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미는 거야. 그래서 얘가 EH에서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mgh가 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mgh가 뭐랑 같습니까? mgh가 2kh 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래서 k는 2h분의 mg가 맞는 거예요. 니은이 맞지. 여기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최대값은 최대값은 언제? EH일 때 작용하잖아. 그래서 K, EH분의 mg에다가 몇을? 변형 EH를 곱하면 돼요. mg네. 기억니 455번. 탄성력이 처음은 0이야. 그러다가 밀고 나갈 때 점점 커지잖아. F는 뭐야? F는 KX. 정확히 말하면 운동만의 반대, 변형의 반대 마이너스 KX가 되는데 K가 EH분의 mg니까 변형이 EH까지 변형되잖아요. 그럼 얘는 EH분의 mg에 EH를 곱해서 mg입니다. 굿. 다물에서 5번이에요. 괜찮아요? 탄성이 생각보다 어려워. 다음 넘어가서 도르래 문제들을 봅니다. 요 유형도 봐야 돼.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가령 둘 중에 15번을 풀어볼 건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도르래에서는 묶여서 운동하는 애들, 그러니까 실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속력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속도는 하나는 뭐 위로 가고 B는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 속도는 방향은 다르지. 근데 빠르기가 다를 수가 있을까?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는 얘네들이 앞차가 빨리 가면 나도 빠르서 빨리 가고 앞차가 브레이크 걸면 나도 느려, 그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실의 길이가 일정한 경우에는 속력이 동일하고, 그래서 또 뭐도 했었냐면 가속도 크기가 동일했었어요. 가속도 크기가 동일, 뭐 그 문제야. 가속도 크기가 동일했었던 그 상황이야. 자, 그래서 속력이 동일하니까 A랑 B랑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무조건 1대 3. 속력이 0이면 0대 0이겠지. 속력이 있다면 운동 에너지 비율은 무조건 1대 3이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 A가 올라가면 B는 그만큼 내려가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해주고 싶은 게 장력이 한 일. 장력은 외부 힘인가요? 내부 힘인가요? 이게 말이 달라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와 B 한 덩어리로 보면 그럼 이 경우에 내부 힘이야. 근데 A만 보면 A 혹은 B한테는 외부 힘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장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지 않아. A랑 B의 역학적 에너지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양단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 어떻다 했죠?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A한테는 이렇게 T, B는 이렇게 작용할 거잖아. 근데 A는 위로 올라가고 B는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B는 마이너스 T로 작용하고 A는 플러스 T로 작용해. 그래서 장력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가령 내가 나를 이렇게 내가 뭐 이런 거를
뭘 해볼까? 던져도 되는 거. 던져도 되는 거. 내 얘를 그래. 얘를 이렇게 툭 치잖아. 내가 이렇게 툭 치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날아가잖아. 안 쏘지. 아 그렇지 않아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날아가잖아. 내가 나를 이렇게 한번 쳐볼게. 전혀 안 날아가. 왜 안 날아가지? 내가 무거워서. 내부 힘이야. 내부 힘이라서 어떻게 되냐면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지. 그러니까 내가 쭉 밀면 이렇게는 되잖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날라고 이렇게 됐을까? 왜냐면 이 손이 몸을 오른쪽으로 밀어도 몸이 손을 왼쪽으로 밀기 때문에 이 몸 전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합쳐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알짜임이 안 생겨. 내부 힘이 알짜임에 기여를 못해. 그래서 내부 힘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를 못 시켜. 내부 힘이라고 한다면. 근데 A 입장에서 장력은 사실 외부 힘이잖아.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고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는데 근데 그 합은 어떻다? 0이야. 크기가 갖고 부호가 반대야. 만약에 얘가 뭐 D만큼 이동시킨다 하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플러스 TD만큼 변화해. 근데 B는 마이너스 TD만큼 변화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인 거야. 그래서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에 뭐 우리가 이걸 또 식을 하나 더 쓰자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묶여서 움직이는 애들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힘이 없다고 치면 근데 묶여서 움직이는데 외부 힘이 있을 수 있지. 모터로 잡아 끌면 그러면 아닌 거야. 근데 이렇게 이 경우에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 되는 거야. 왜냐면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은 보존력이라 패스. 뭐 탄성력도 패스입니다. 근데 가령 뭐 문제에서 여긴 잘 안 나오네. 아무튼 뭐 외부 힘이 모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또 적용이 안 돼요. 이제 뭐 이거는 이따 보이면 얘기할게요. 15번 그래서 풀어봅시다. 이거 혼자 풀면 진짜 막힐 거거든. 요쪽 챕터. 다음 주에 11시 반? 11시 반 가능하죠? 원래 하성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속력 물어보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쵸?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A가 H만큼 아래에 있었는데 B가 3H만큼 아래에 있게 되려면 얘는 A는 얼마 움직인 거예요? 위로? 얼마만큼? A가 4H 올라가면 B는 어떻게 되는데? 4H 내려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차이가 많이 벌어지겠는데? 그치? 어떻게 해야 돼? A가 2H 올라가고 B가 2H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2분의 H 응. 기준으로 2분의 30 가보자. 2분의 H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때 딱 요 그냥 EH 간 거죠. 뭐 얼추 맞는 말 같아. 그래서 A는 EH 올라간 거예요. A는 EH 올라온 거다. 자, 그러면 EH 일단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알짜임이 얼마지? 얘는 개전체 알짜임이 EMG고 그게 4MA잖아. A는 2분의 1 G로 이제 A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지. 그럼 장력이 얼마일까? I 이거 했던 거잖아. T 빼기 MG는 2분의 1 MG. 근데 장력이 아니라 그냥 미안해. 알짜임으로 해도 되겠네. 알짜임이 2분의 1 MG죠? 그냥 그게 맞다. 그게 편하다. 바보다. 그리고 이동거리 얼마예요? EH. 그러면 이제 알짜임이 한 일은 MGH예요. MGH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0이 되겠죠. 운동에서 변화량. 그럼 얘가 루트 2JH 되겠지. 답은 2번이에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해봤고, 재밌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에 좋다. 너무 좋은데 좋은 문제 너무 많아서 미치겠네. 20번을 해봅시다. 그럼 아까 15번에서 예. 기준점을 어. 잡고 기준점은 어디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기준점을 나 같으면 A든 B든 둘 중 하나로 잡겠어. 그게 편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도 중요한,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중요해. 그러니까 높이보다는 높이의 변화량이 중요해. 이해돼? 뭔 말이지? 변화량이 중요해. 그러면 음. 만약 A로 잡았으면 EH는 그렇죠. A는 높이가 0이었다가 EH가 되는 거지. 만약에 B가 0으로 잡으면 A는 높이가 마이너스 H였다가 플러스 H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높이 변화량은 EH다가 핵심이. 되죠? 이 문제 풀다 보면 공감이 될 거야. 20번지 풀어보면 됩니다. 20번. 쏘아리. 이거는 좀 기다릴게요. 이렇게 해서 응. AB와 각자 에너지 변화량이 0이어야 된다. AB의 역수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 되죠. 여기서는.
자, 나는 종종 이걸 이렇게 해요. 이 표가 어떤 뉘앙스, 표의 뉘앙스 알겠어? 합이 0이 되는 거, 변화량의 합이 0이 되는 걸 좀 이용해서 풀고 싶어가지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델타 K는 이 K 변화량, 이 K 쓰기 귀찮아서 K로 했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고,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나는 그냥 이런 기호를 쓰고, 그다음에 A의 변화량 B, 그다음에 이건 시그마 합으로 볼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가의 경우에 A는 높이 변해요? 안 변하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0이에요. 그다음에 B는 높이가 변하죠. 그쵸? 이때 뭐 A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랑 B랑 속력이 달랐던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A는 정지했다가 빨라지지만 A랑 B의 속력 자체는 똑같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씩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맞지? 속력은 똑같은데. 자, 그러면 역학적인 총변화량이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3K만큼 증가했잖아. 미안해. 운동 에너지가 3K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 얼만큼 감소해야 돼? 3K만큼 감소해야 되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K이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K만큼 변화하는 거, 우리 그거를 이제로라고 했어요. B의 상황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B의 상황은 이번엔 A가 내려가고 B가 안 내려가.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0이고, A의 속력, 이 경우에 얘도 똑같이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을 거잖아. 그렇죠?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을 건데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라고 할래? 마이너스 3K라고 할래? 질량이 어때요? 절반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K가 되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총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3K이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총 변화량이 플러스 2분의 3K가 됩니다. 좀 까다롭지. 그래서 이때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뭐 1대2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K가 돼서 B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플러스 K, 그래서 플러스 2제로만큼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K, 그래서 즉 마이너스 2제로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제로로 똑같아. 자, 이거는 풀이 방법이 1번. 자, 풀이 방법 2번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래? 다른 방법. 자, 다른 풀이까지 이해해야 다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할래? 또 다른 방법. 어떻게, 여러분 도전 어떻게 했어?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답이 똑같으면 아마 맞는 풀일 거야. W가 여기서는 장력이 T니까 TS. 맞아. 근데 맞아. 장력이 같으니까 맞아. 그거야. 이렇게 돼요. 맞아, 그거야. 내가 방금 말하려던 게 그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A는 외부 힘이 뭐가 있지? 장력이에요, 장력. B도 장력이 뭐가 있어요? T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T인데, 이걸 내가 지난번에 수업해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얘네들을 위치만 바꿔놨을 때 장력의 크기가 안 바뀐다 했어. 기억나? 왜 그랬냐면 다시 한번 논증을 해보면 왜 안 바뀌냐면 그치. 얘가 개전체의 알짜임이, 얘는 이제 뭐 EF 그 다음에 F고, 얘는 그래서 3n분의 EF가 개전체의 알짜임이지. 맞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3분의 EF가 장력이 돼요. 그쵸? 얘는 이 경우에 3n분의 F가 그 가속도였잖아. 얘는 3분의 EF가 장력이어야 돼. 그래서 두 물체의 위치만 바꿔놨을 때 장력의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가령 얘랑 쌀포대를 연결했잖아. 그럼 쌀포대랑 이 사이의 장력이랑 휴지랑 쌀포대 사이의 장력, 이거 똑같다는 거야. 이 장력이 똑같아.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력이 똑같고 이동거리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하고 1초 한 5초 컷도 되기는 하는 문제야. 근데 나는 그냥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어. 이거는 이제 방금은 그냥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그걸 알고 있는 애들은 5초 컷인 거고, 모르면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답은 4번이에요.
괜찮아요? 네. 장력 똑같고 이동거리 똑같으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변달이 똑같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4번. 그리고 야 이거 오지는데 22번 한번 해볼래? 이거 왜 별이 두 개야? 이거 별 세 개짜리인데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마 라스트 문제가 되겠지.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 운동 에너지를 세 가지를 다 써야 돼.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계산량이 헤비해요. 계산 실수하기 좋은 문제. 조금 기다릴게요. 막 못해 먹을 정도는 아니야 저게 근데. 원래 길이 4L.
방금 가 상황에서는 여기서 평형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풀었을 것 같아 아마. 마이너스 K 3L 아유 빼기 MG는 0이라고 써고 풀었나? 뭔가 살짝 오류가 있어. 왜 오류가 있을까? 힘 F가 있어.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거지. 3KL 빼기 MG 빼기 F는 0이어서 F가 뭔지 안 줬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그럼 평형점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 여기는 지금 우리 L에서 출발했잖아요. L에서 어디까지 가요? OL까지 가지. 그치? 봐봐. 위로 올라갑니다. 정지 출발해서 정지 도착해. 그럼 이때 과정이 올라가면서 빨라져야 되겠지. 그래 올라가지 않을까? 빨라지다가 무한으로 빨라지면 안 되겠죠. 빨라지다가 느려져야 되겠죠. 어디일까? 맞아 3L이야. 새로운 평형점이 요 3L입니다. 3L이 이제 평형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대충 보여주면은 힘이 일단 아래로 마이너스 mg가 있어요. 마이너스 mg. 이거는 뭐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변하는 값이 아니지. 자 이거 한번 들어보자. 너무 중요한 값이라 내가 좀 길게 설명을 할게. 이거 답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처음 위치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L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L만큼 내려와 있을 때였잖아. 그럼 얘는 이제 이 값이 이렇게 된다고. 3L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3L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위쪽으로 K 3L만큼 작용하겠죠. 네. 그쵸?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KL만큼 아래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을 R자임 내보면 그 둘의 힘의 합이 얘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요 값은 K3L 빼기 MG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KL 빼기 MG인 거죠. 요게 이제 R자 힘입니다. R자 힘. R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자, 그럼 R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뭐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치 1이고 맞아. R자 힘이 한 1,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겠지. 자, 정지 상태에서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 그런 다음에 정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때야 되는 거야? 합동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점이어야 돼. 여기가 우리가 그 5L까지 가서 정지했잖아. 근데 원래 평형 길이가 얼마라고? 4L이니까, 그러니까 용수철 자체의 원래 길이가 4L인데 L만큼 늘어나니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KL의 탄성력이 작용하고 중력은 mg지. 그죠? 그 다음에 맨 아래점에서는 아래쪽으로 3L만큼 내려왔으니까 위쪽으로 플러스 3KL이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mg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다고 쳐. 봐봐. 상수함수랑 1차 함수 더하면 어떻게 돼? 조금 내려온, 그러니까 그치 y절편이 조금 변하는 거잖아. 맞지? 그렇잖아. 그치?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 가로축과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 이제 플러스 운동에너지 증가하는 부분, 운동에너지 감소하는 부분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한다? 정지 출발, 정지 도착을 하지.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닮았잖아. 그럼 뭐여야 되는 거야? 합동이어야 되는 거야. 그쵸? 닮은 도형인데 넓이가 같으면 무조건 합동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서, 그래서 길이가 간 거리랑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운동에 최대한 되는 점 맞아. 그러니까 평형점까지 가는 거리랑 평형점 이후에 정지하는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정지 출발한 위치로부터 정지 도착한 위치의 중점이 평형점이야. 다시 정지 출발 위치부터 정지 도착하는 위치의 평형점이 중점이 평형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력이 작용하면 안 된다.
외력 작용하면 이런 그래프가 안 만들어지지. 진짜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정지 출발 정지. 근데 만약에 정지 출발이 아니면 요 그래프가 같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속력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맞지? 근데 원래 속력이 0이니까 정지 출발 정지 도착이어야 돼서 요 넓이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2k가 돼서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라고? 중점이라고. 여기가 어디? 3L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KL 빼기 MG가 0이니까 결국 이거야. 결국 이거야. 플러스 KL 빼기 MG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0이야 0. 자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 0이다. 자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갈 때? 5L에서 자 2L까지 가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 얼마라고? 0이야. 네, 근데 이거는 2K 변화량도 있고요. 2중 변화량도 있고요. 2탄 변화량도 있잖아. 3개 더하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2K 변화량 우리가 알고 싶은 그거야. 뭐 이건 뭐 K라고 하자. 헷갈린다. K 헷갈리니까 귀찮네. X도 헷갈리니까 델타 2K 그냥 쓰자.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얼마입니까? mg 3L. 근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mg 3L.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으로 계산하면 돼요. 나중이 얼마야? 얘는 변형이 2분의 2L만큼 변형이잖아. 4L이 원래잖아. 원래 길이 얼마야? 4L이지. 2L만큼 변형이지. 그래서 얘는 나중 2분의 1K 4L의 제곱 처음 2분의 1K L의 제곱이죠. 보이나요? 네. 복잡하지? 죽을 것 같지? 근데 괜찮아. 적응되면 돼. 자, 뭐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0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빼기 3mgl 더하기 2분의 1kl 제곱의 몇 배? 3배야. 근데 이게 뭐래? kl이 mg랑 같다 했지. 여기에 지금 루트에 뭐 들어있어? g 들어있지. 그럼 kl을 mg로 바꿔. 오케이. 그럼 얘는 kl이 mg야.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mgl이고 얘는 3mgl이죠. 빼기 더하기 2k는 얼마다? 0이다. 이항하는 거지. 됐어? 운동의 변화 얼마야?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않냐? 이거 워낙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실 이거 공부한 지 2시간 된 거야, 여러분.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나중 빼기 처음이죠. 변화량은 무조건 뭐라고?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래도 에너지는 방향이 없습니다. 부호는 있는데 방향은 없어. 좋은 질문. 그래서 얘가 2L만큼 변형되어 있으니까 2분의 K 4L 제곱이고 얘는 L만큼 변형되어 있으니까 2분의 K L 제곱이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4L 제곱 빼기 L 제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굿.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래서 v 제곱이 3gl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1번.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느낌이면 와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오늘 2시간 만에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인데 이걸 혼자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여기다 써놨어. 78부터 85는 자히스토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37부터 150은 저거 완자기 출픽 문제야. 해보자. 할 수 있다. 150. 8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150. 내가 어차피 카톡을 한 번 더 보내긴 하는데 150까지. 그래서 토탈한 20페이지를 조금 넘죠. 20페이지가 안 되나? 안 되잖아. 이 14페이지. 넘네. 미안해. 22페이지인데 우리 같이 몇 문제 풀었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어. 많아? 맞나? 기말을 더 잘 보자는 취지로 하겠습니다. 예. 기말을 더 잘 보면 좋잖아. 그렇죠. 기말을 더 잘 보면 기분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몇 시? 11시 반. 애는 내가 있을 것이다.
더 먼저 와도 내가 아마 뭐 수업 준비 중일 건데 뭐 더 먼저 와도 상관은 없다. 근데 오면 좋다 어찌됐든 간에. 고생했어요. 질문이구나. 자, 이건 녹화를 중지.